네, 날씨가 많이 더우니까 오늘은 좀 시원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물주기. 예. 제목부터가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름철 물주기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언급을 한번 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물주기 얘기하기 전에 댓글 하나만 잠깐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댓글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유튜버 출란규 진행자님의 말씀 중에 무화통, 무발색 주구마, 홍화 언급하심에 댓글을 씁니다. 무화통 색화 중에 홍화, 주구마, 기타 색화죠. 색화 등을 저는 수없이 목도했습니다. 진행자의 개인 생각을 마치 전체 난초에 화통 없이 발색 불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이 댓글은 어디서 나왔냐면 제가 기존에 일본에서 발표를 했죠. 저희 그 난류원인가요? 거기서 저희는 이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장미꽃이나 개나리처럼 화통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자연적으로 본래의 색을 발현합니다. 그 출란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유전자의 어떤 변형을 가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장미라든가 뭐 개나리라든가 이런 거 보면 발색할 때 이 녹이 끼질 않죠. 화통을 씌우지 않았는데. 그건 원래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출란은 말이죠. 이 출란은 본래가 녹색이에요. 녹색이고 빨간 꽃, 뭐 노란 꽃, 뭐 이런 이상한 색화들은 일종의 기형이에요, 기형. 그러다 보니까 식물은 본래의 자기 자신의 원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본능적인 어떤 그 습성을 발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토시아닌도 그렇고 또 카로티노이드 성분도 그래요. 카로티노이드도 위에 녹이 있고요. 위 계층에 이게 녹이에요. 녹이 있고 이 밑에 존재하는 색소 성분이거든요. 녹 밑에. 그래서 이 녹이 벗겨지거나 파괴돼야 돼요. 그래야 발현이 돼요. 그런데 이 출란은 화통을 씌움으로 인해서 이 녹을 생성하지 못하게 하고요. 애초에 녹이 막 생성될 무렵에 신화가 나올 때죠. 그리고 그걸 차단함으로 인해서 또는 벗길 때는 또 이런 그 안토시아닌 성분 같은 것들이 빛을 받아야 또 발현을 하니까 무조건 차단만 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온이 떨어져서 일반 그 자연에서 그 일반 그 관엽식물들이 낙엽이 지죠. 낙엽이 진다는 거는 위에 파란 이파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기온이 떨어짐으로 해서 파괴가 되는 거거든요. 파괴되면서 그 파란 그 녹 밑에 있던 그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눈에 보이는 것 뿐인데 그래서 그 카로티노이드 성분을 좀 더 그 녹이 그 숨기지 않도록 씌우는 것이 화통의 처리고 또 안토시아닌 같은 경우는 빛을 봐야지만 이게 색이 점점 빨개지는 거니까 이게 사과 같은 거의 원리라 그랬어요. 사과. 빛을 봐야지만 빨개지는 거죠. 그러니까 빨개져야 되는데 거기에 녹도 같이 들어오니까 녹을 화통을 통해서 차단시켜 주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녹이 들어가지 못하는 기온까지 떨어지면은 그다음부터는 벗겨도 하등의 지장이 없고 그 밑에 있는 안토시아닌 성분만 햇볕을 받아서 빨갛게 되는 것이죠. 녹은 어차피 기온이 떨어지면 생성이 안 되니까 파괴되는 거니까 낙엽이 지는 원리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언제 씌우고 언제 벗기고 이렇게 하는 원리가 상당히 초심자 난을 키우는 사람한테는 하나의 과제였고 이것을 원리를 잘 익혀서 이것을 터득하신 분들은 고수라는 어떤 이름으로 대접을 받았고 그래서 초심자들은 그런 고수를 쫓아가면서 배우려고 했고 고수들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가 난계에 어떤 뭐 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마냥 떵떵거리고 초심자들한테 잘난 척을 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일본 난류원에서 저희는 화통 안 씌워도 본래의 녹으로 돌아가는 성분을 아예 그냥 차단했고 장미나 개나리처럼 그냥 본래의 색을 그냥 확 발현하는 그런 원초적인 색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화통을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사진으로 선을 보였어요. 근데 그것이 발표되기 이전에 우리나라 산에서 나오는 색화 중에
화통 처리를 하지 않았는데 녹이 끼지 않는다거나, 예, 장미처럼 그냥 빨갛게 되는 이런 출란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뭐 제 개인 생각을 여러분의 전체에 이렇게 퍼뜨린다고 그러는데 제 개인 능력으로는 그걸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봤다면은 일본에서 그것이 개발된 시점을 한번 되돌켜 볼 필요가 있어요. 몇 년도에 개발이 됐는지.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본 게 아닐까? 만약에 일본에서 그러한 꽃을 개발을 했는데 그 이전부터 산에서 내려온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렇다면 그 댓글 단 분이 맞아요. 제가 틀린 거죠. 근데 저도 나처럼 오래 했지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실 때는 뭐 거짓말을 한 건 아니잖아요. 뭐 봤다는 거거든요. 봤을 때 그 본 꽃이 명명품으로 뭔지 이름이 예. 또는 무명이면 산채된 것인지 어디서 산채된 것인지 몇 년도에 그런 것을 뭐 봤다는 것인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좀 달아주시면 아 이거는 일본 난류원에서 뭐 헛짓을 했구나. 본래 산에서도 그런 게 있는데 헛짓을 한 거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러한 꽃을 봤다고 하면은 그거 혹시 일본에서 건너온 유전자 조작품 아니야? 뭐 교잡종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런 멘트를 한 거예요. 근데 난초를 저보다 더 오래 하신 분들한테도 제가 물어봤거든요. 혹시 산에서 내려온 것 중에 우리나라 한국 출란이 화통을 씌우지 않아도 개나리나 그 장미처럼 시뻘겋게 그렇게 되는 꽃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까? 화통을 전혀 안 씌워도 녹이 안 차고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댓글이 정확하게 뭔지는 한번 추가적인 댓글을 달아주셔서 한번 같이 공유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그 댓글 소개는 거기까지 하고 여름철 물주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이 이제 저하고는 좀 생각이 조금 다른데 여름철 휴면기가 있죠. 여름철 휴면기 그리고 겨울철 휴면기가 있어요. 이 출란이 이 휴면을 2번을 하는데 이때 휴면기는 그 비료를 주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비료를 안 줘도 무방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아주 10개 뭐 5분의 1, 10분의 1로 더 5배, 10배 더 10개 해가지고 주는데 줄 때도 질소 성분을 주는 것은 이건 안 되는 거죠. 안 되고 각종 미네랄, 미량 요소, 비타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투여하면서 여름에 더울 때 막 고생하니까 보양식 위주로 이렇게 주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그것도 아주 10개. 왜냐하면 잠자고 있고 생육 활동이나 생장 활동을 다 멈추고 있기 때문에 생육 활동을 멈추고 있기 때문에 뭐 줘봐야 그것을 에너지로 발현하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10개 주면 되는데 그나마도 안 줘도 뭐 무방은 합니다. 그 전에 줬던 것으로 충분히 저장을 벌브에다 저장해놨기 때문에 그 비료를 안 준다 그래서 출란이 데미지를 입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 기간 동안은. 근데 그런 논리로 본다면은 물도 많이 줄 필요 없어요. 물도. 그래서 우리 여름에 막 날씨가 더우니까 화분이 금방금방 마르죠. 바짝바짝 마르면은 이 다급한 마음에 야 이거 물 빨리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물을 계속 주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마르고 또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분이 빼짝 마르면은 물이 필요하기 이전에 다른 목적으로 해서 물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그 분이 좀 적당히 말라 있는 상태에서도 물을 줄 필요가 없어요. 자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을 주면 특히 여름철에는 저녁에 물을 준다 하더라도 그 젖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그 다음날 해가 뜨잖아요. 그럼 베란다 문을 한번 싹 열고 나가보세요. 베란다 통풍을 다 시켰다 하더라도 거실에 에어컨 틀고 싹 있다가 갑자기 그 더운 베란다로 싹 나가면은 뭔가 습도가 훅 하고 올라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공중 습도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왜냐? 뭐 증발되고 있으니까 물이. 그럴 때 난초는 위험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아주 안 줄 수는 없지만 가급적 그러한 현상을
많이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확률적으로. 많이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 물도 평소보다 더 적게 줘도 그러니까 주는 횟수를 더 이렇게 늘려나가도 틈을 쭉쭉 벌려서 뭐 3일에 한 번 줬으면 일주일에 한 번 줬으면 열흘에 한 번 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 출라는 그때 당시에 물이 없어서 죽는 경우가 없다. 특히 겨울철에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제가 요 원리는 출란을 뭐 잘 알고, 식물을 잘 알고 하는 어떤 그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인도에 한번 여행을 한번 가보시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게 탁 와닿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여름철에 저희 나라는 더울 때는 어디 가도 덥습니다. 산에, 계곡에 가서 앉아 있어도 더워요. 예. 이 공중 습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도는 우리나라보다 더 덥습니다. 체감 온도가 4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날이 비일비재하고요. 제가 인도 여행 갔을 때 점심시간이 지나니까 전 공장하고 전 직장이 다 불 꺼놓고 자더라고요, 낮에. 예, 제가 인도 남부 쪽에 갔었거든요. 오침 시간이 있어요, 오침. 다 자요. 안 자면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어디서 자나 이렇게 봤더니 에어컨 밑에서 자는 게 아니라 나무 그늘 밑에서 자는 거예요. 이 나무 그늘 밑에서 이렇게 자요, 그냥 땅에서. 그래서 그 나무 밑을 제가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더니 여기는 펄펄 끓고 아지랭이가 막 올라오는 불볕 더위인데 나무 그늘만 밑에 들어가니까 시원해. 예, 에어컨 틀어놓은 것만큼 시원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습도가 없어서 그래요, 습도가.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이 방법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40도, 50도가 올라가도 나무 밑에만 들어가면 시원해지는 환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거죠. 그늘에만 들어가면.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렇게 올라가면요, 그늘에 들어가도 안 돼요. 이건 더워서. 그래서, 이 뜨거울 때는 이 습도가 더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찜질방에 들어가도 왜 그 돌에다가 물을 뿌리지 않습니까? 더 뜨겁게 하려고. 습도를 높이는 거니까. 그 난시를 갖다가 물을 자주 줘가지고, 이 낮에 뜨거운 열기와 함께 물이 증발되는 어떤 이 습도를 높여버리면은, 난초도 죽고, 벌레도 많이 오고, 병도 많이 온다. 그래서, 여름철 물 주기는 가급적, 아예 안 줄 수는 없지만, 너무 자주 주는 것을, 그런 것은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출란 교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